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에요. 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에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지금 뭐가 되냐? 만료가 됐단 말이죠. 만료가 됐는데 뭐라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첫 번째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 소재지, 세 번째요.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요. 그럼 무슨 말하면 절대로 안 되냐면요.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우리 시험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로 났단 말이죠.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돼. 왜냐? 우리가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사 가고 싶잖아요. 살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사 가면 전입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주택임대차는 가장 중요한 게 전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출하면은 대항력 없어지죠. 우선변제 없어지죠. 최우선변제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 그래, 나는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자유스럽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등기를 하죠. 언제요? 저희 등기 신청해서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전출해도 돼. 전출해도 돼. 그래서 전입신고 안 하고 전출해도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가 딱 돼 있죠. 그럼 이것을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자, 갑자기 배당 요구가 뭐냐? 우리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전세금이 얼마다, 피담보 채권이 얼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이게 딱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부를 딱 보면은 돈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임대차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얼마의 보증금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목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나도 있다고. 나 좀 애매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뭐라냐? 배당 요구라고 그래. 내가 요청을 해야 돼. 소리 질러가지고. 나도 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걸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걸 받지 못해서 배당 요구를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한테 다 배당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당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아있는 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임차인은. 그런데 등기가 딱 되면요, 소리 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등기부에 딱 돼 있으니까 저당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야,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돈을 줘.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소리를 질러줘야 돼. 배당 요구를 하고. 나도 있다고. 불쌍하죠, 임차인은. 알겠죠? 그런데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가 돼 있어? 등기에 딱 등기돼 있고 누구나 다 등기를 볼 수 있잖아요. 등기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항상 채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있으니까 남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남들도 알게 소리를 질러줘야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고 법원에다가 백스 하나 집어넣으면 뭐죠? 서류 하나 접수하면 되죠. 그 접수한 것을 소리 질렀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동시이행이라고 그랬죠. 동시이행.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왜 한 거예요? 왜? 이 인간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등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딱 되면 어떡하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물건을 돌려달라 하지 말고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에 말소해야 돼.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는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돈 못 받아서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등기 비용은 임대인이 물어야 돼? 임차인이 물어야 돼? 임대인이 물어야죠. 왜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짓 하고 있어? 임대인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효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내가요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1월 1일 날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등기를 했어 7월 1일 날. 그러면 1월 1일 것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친구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을 걸 생각하고 안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 그럼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야.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7월 1일부터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한 때부터. 됐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재밌는 것은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서 이 사람이 2층에 살다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7월 1일이죠. 그런데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8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2층에. 똑같은 2층에. 얼마로? 서울인데 9천만 원에. 서울에서 9천에. 그럼 최우선 면제죠? 그렇잖아요? 서울은 얼마까지니까? 1억 1천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천짜리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소액이잖아요. 소액. 이 사람은 소액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왜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2층에다가 이사를 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뭐가 똑같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집에서 이 사람도 3,700 받아가고 이 사람도 3,700 받아가면은 한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소에서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요 임차권 등기라고 해가지고 딱 등기 보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소액이어도 보호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단일 문제로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지금 오래됐어. 알겠죠? 오래돼가지고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줄거 임대차가 끝난 후, 줄거 끝난 후 3조의 3 임대차가 끝난 후 그 다음에 반환되지 않아야 돼. 보증금에 반환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임차주택 소재지 줄거 임차주택이지 임대인 그러면 큰일 나.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맨 끝에 신청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시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끝난 후 보증금에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인의 주소지. 그럼 큰일 나죠. 지금 임대인이 중국에 가 있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라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자, 됐죠? 자,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사항 봐봐. 사항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을 기각 줄과 기각하면은 맨 끝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알겠죠? 이런 봐봐. 우리 그러면 각하가 있고요. 기각이 있고요. 인용이 있단 말이죠. 인용이란 말은 승소란 말이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패소란 말이고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정에 못 들어와. 자, 지금부터 설명. 자, 좀 봐봐. 여러분 그 옛날 사극 보면 사극 보면 이렇게 대문에서 집이 이렇게 이제 안차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문에서 한 사람이 그러죠.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쪽에서요 머슴이라는 놈이요 웬 놈이냐고 물 끼얹어버리죠. 오자마자. 그러면은 너는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법원 안에 처음부터 못 들어가. 그걸 각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생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송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슴이 나가지고 물 뿌려버려. 그걸 뭐란다? 각하라고 그래. 아예 그냥 법정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런데요, 이러나 그래서 뉘신지요. 그래서 내가 니네 안방 마님을 좀 뵈러 왔느니라. 예,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안방 마님하고 얘기 이렇게 하더니 안방 마님이 열받으면서 뭐라 그래? 머슴한테 저놈을 냉큼 쫓아내래. 그래서 일단 법정 안에 들어왔는데 쫓아내래. 어때? 다시 쫓겨나죠? 그걸 기각, 패소 판결을 기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걸 기각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마님이 뭐라 한다? 뭐라 얘기하더니 마님이 빨리 주한상 올려라 하면서 손님을 메시하라 이렇게 얘기해.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의사가 참 들어보니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서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용이라고 그래. 야, 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니? 알았어, 내가 너 억울함을 우리 법원이 인정해 줄게. 빨리 와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걸 뭐란다?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뭐다? 성소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근데 기각했다 이 말은 패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다시 한번 우위로 또 가야죠. 항고할 수 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요, 6항, 아니 5항 봐봐. 5항 재밌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줄거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지금 등기했죠? 그럼 봐봐, 여기 등기하면 어떻게 돼? 등기하면 이때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맨 끝에 대항력과 바로 밑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줄궜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줄궜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줄거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맨 끝에 그대로 유지 이렇게. 그다음에 딱 끊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다? 임차권 등기 이후 줄거 임차권 등기 이후 바로 밑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뭐죠? 전출 신고 이 말이죠. 등기가 된 다음에 전출 신고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랑은요 맨 끝에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9항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바로 옆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써. 자, 3조의 2, 9항에다 동그라미 하고 9에다 동그라미 하고 3조 2 구항과 비교 이렇게. 3조 2 구항과 비교 이렇게. 3조 2 구항 봐봐. 3조 2 구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해지를 못하는데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등은 할 수 있는 게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 대리해서. 그런데 뭐는 안 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위나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조의 4 한번 보시고, 3조 4는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장이요 3조 5. 자, 임차권 줄궜어요? 거기다 써 채권.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의하면 경매가 되면 경매는 뭐냐? 이퀄 매매하고 똑같아. 매매. 임차주택의 경락 뭐죠? 매수죠. 매수 이퀄 소유권 취득이죠. 경락은 소유권 취득 이퀄 물권이죠. 물권.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일단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뭐죠? 대항력 임차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최선순위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는 임차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건 다 없어지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확정일자 부여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 부여는, 자요, 여러분요, 확정일자 부여는 뭐냐면 사망 봐봐, 사망. 3조 6의 사망. 임차주택의 줄거, 이해관계 있는 자 줄거.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사항 봐봐,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줄거. 체결하려는 자는 사항에서 아직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직 아니죠, 임차인은. 줄거.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바로 밑에 정보 제공을 요청.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집에 사람이 10명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여기 보니까 1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은 5억을 받았는데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6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냐, 계약을 하려면 주저하게 되죠. 그때는 임대인한테 허락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서 사인한 게 있어요. 임대인 사인서.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 그 몇 번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지금 전입세대가 몇 명 있고 이 사람들의 보증금은 얼마 있고 이걸 알려준단 말이죠. 알겠죠? 그걸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그래.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보는, 2항에서 보는, 사망에서 보는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죠? 이해관계 있는 자? 그러면 임차인이나,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또는 뭐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아직 이해관계가 없다? 없죠? 없으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어디가 나냐? 사항이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다 끝났죠. 자요, 이제 기간을 봐봐. 임대차는요, 봐봐요. 2년 미만이거나 2년 미만. 기간에 정함이 없다. 2년 미만이나 기간에 정함이 없죠? 그러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2년 미만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은 2년으로 본다. 2년. 중요해. 그런데 만약 1년이면 어떡해? 1년이면 2년 미만이죠? 1년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1년은 2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2년 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1년 살고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임차인은 2년을 산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년만 살고 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원래는 이 주택은 몇 년을 보호한다는 거야. 몇 년을? 2년을 보호하는데 1년 살고 있다가 1년만 계약했단 말이야. 1년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 임대인은 둘 다 주장을 못해요. 임대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알겠죠? 이게 중요해. 한번 볼까요? 기간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줄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거기까지만.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다만 임차인은 줄거. 거기다 써. 임대인 X.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하면 1년 살다 나간다고 할 수 있고, 그냥 몇 년 산다 나간다? 2년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2년 살아라, 1년 살아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2항.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 기간 끝났어.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나가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죠. 그걸 얘기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줄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 그러다 써.
그래서 불법 점유는 아니나, 불법 점유는 아니야. 왜?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아도 돼. 그러니까 불법 점유는 아니나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사용 이익이 뭐죠? 월세는 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돈 들고 왔다가 임대인 잘못 만나면 푼돈 들고 나간다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월세 50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 월세를 계속 안 주는 거야.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집에 살아야 되죠. 한 6개월 살았어. 6개월 살면 한 달에 50만 원이죠. 5, 6, 3, 300만 원 빼고 700 주는 거예요. 나는 얼마 들고 들어갔는데, 1억 들고 1,000 들고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법이 뭐다? 그래,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너가 그 집에서 안 살고 다른 집에 살았으면은 어차피 월세 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내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문 잠궈놓고 나가야 되겠죠. 알겠죠? 문 잠그고 나가면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면 월세 내 안 내? 안 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계약의 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계약 갱신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자, 법정 갱신이라고. 법정 갱신이요.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요. 이렇게 얘기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 임대인하고요,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은요, 끝나기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너 나간다든지 산다느니. 그러니까 임대인도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느니 나가라느니 말을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막 물어봐. 갱신된 것으로 봐. 전하고 똑같이 갱신된 것으로 봐.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한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그래서 옛날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살았단 말이죠. 똑같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된 것을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전에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다면 3년으로 했다 할지라도 3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보호한다? 2년을 보호하는 거예요. 2년을 보호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2년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임차인은.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임대인은 나가라 말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있다 나가면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다시 2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임대인 박스, 임대인 6조 제1항에 임대인 박스 했어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조 계약의 갱신. 그래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줄곧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박스에 임차인,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말을 해야 돼. 집주인 언제까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이 항은요,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본다. 줄거 2년으로 본다. 3항은 줄거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거기까지.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그러면 맨 끝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줄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 갱신 인정 X 이 말이죠.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월세가 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한 달에요. 이 사람이 4개월을 조금씩 연체, 4개월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연체.
그럼 4개월 연체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합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4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그러니까 이기 차임이니까 전체 연체된 것이 얼마가 돼야 돼? 100만 원이 될 때 이 말이죠. 100만 원. 그런데요 10만 원씩만 연체하니까 10만 원씩만 전체에서 얼마밖에 안 돼요? 4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법정갱신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묵시적갱신일 때요 1항 제6조 1항에 따라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거기를 가로 묶어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퀄 묵시적 갱신 이렇게. 그럼 몇 년이죠? 몇 년? 2년이죠? 2년. 두 번째 임차인은 줄고 언제든지 줄고 계약 해지를 통지 줄고 여기서 임차인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임대인 X.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2항은요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자, 차임 증감이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주택에 관한 조세 공각은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때 장래 동그라미 장래 과거는 안 돼. 앞으로 장래 참여 증 동그라미 감 동그라미 증하고 감을 청구해. 그러면 증은 누가 청구한다? 임대인. 감은 누가 청구한다? 임차인이 청구하죠. 다만 증액의 경우 박스에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줄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20분의 1 20분의 1 이퀄 100분의 5 이퀄 100분의 5는 몇 퍼센트예요? 100분의 5는 몇 퍼센트예요? 5%지 뭐예요? 5%. 5%를 초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1억이면은 월세를 증액할 때 보증금을 증액할 때 1억일 때는 500만 원 이상씩 증액을 못 해요. 웃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안 해요? 또 1년 이내 X. 1년 이내는 또 더 이상 증액 안 돼. 그러니까 내가요 임대차 기간을 2년을 계약했잖아요. 계약은요. 기간을.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는 5%를 증액할 수 있어요. 5%만. 알겠죠? 5%. 그래서 100만 원이면 얼마? 5만 원. 1억이면 얼마? 500만 원. 만약에 더 받다 더 받으면 나중에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절대로 안 돼요. 보증금도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봐봐. 우리가 보증금이죠? 보증금 1억 중에서요 6천만 원 6천만 원을 월세 전환한다 이 말. 월세로 1억 중에서 6천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얘기해. 됐죠? 지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거기 줄궜어요? 자,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줄과 기준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가 1.5인가 그럴 거예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거기 줄고 더한 동그라미 더한 동그라미 더한. 지금 더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써. 저기 위에 봐봐. 1호에다가 얼마 했으냐? 1호에다가 연일할 써. 연일할 이렇게. 연일할 이렇게 했어요. 그럼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줄궜죠? 그래서 연 3.5% 이렇게 3.5% 지금 했어요? 했어? 자, 그럼 봐봐. 지금요 1억 원짜리 1억 원인데요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6천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일할이야. 연일할. 연이니까 뭐 연 욕하는 게 아니라고. 연. 알겠죠? 6천이죠? 6천 곱하기 연이라니까 6천의 1은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600이니까 연은 뭐죠? 연은 12개월이죠? 그러니까 12로 나누어. 그럼 얼마가 된다? 월 50만 원이죠. 월 50만 원.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더 문제야. 이게
연 3.5%죠. 3.5%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더하라고 돼 있죠. 더하라고.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죠? 1.5도 안 된단 말이에요. 1.5도 안 돼.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라고 해봐. 1.5에다 3.5로 더하면 얼마예요? 5잖아. 5%밖에 안 돼. 5%. 여기는 연 1할은 10%잖아요. 1할이라는 것은 10%를 얘기하죠. 10%를. 그런데 여기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연 3.5를 더하면 얼마가 돼? 5%. 그럼 여기는 600이 아니고 얼마가 돼? 300만 원. 월 얼마가 돼? 25만 원이잖아요. 둘 중에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요,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월세를 높게 받고 말해야지. 월세로 받아야지, 처음부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내 멋대로 전환하면 안 돼. 만약에 내 멋대로 전환했죠? 우리 보통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보증금을요, 월세로 전환할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에 그냥 만 원이야. 1000에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계산하죠? 처음에는 그냥 살 때는 그냥 줘. 끝나고 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아까 얘기했죠? 자, 구조 봐.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10조 2를 봐. 10조 2. 그럼 10조 2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이 7조. 7조 동그라미하고 써서 차임, 증감, 청구 이렇게요. 차임, 증감, 청구.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7조 2 줄고요. 7조 2. 7조 2가 뭐요? 월차임 전환 이 말이죠. 월차임 전환 써봐. 방금 얘기했죠? 월차임 전환. 연 1할 이런데 이걸 초과했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권의 승계. 거기 봐. 자, 여기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여기 을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요,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사망했어. 사망하죠? 사망했는데 이 을에요, 상속인이 있는가? 상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상속인이 없으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해. 뭐를 상속하냐?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을 해. 임대차에 관한 것만. 이 사람이요,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겠죠? 그건 상속을 못 해요. 만약 상속이 없으면 그것은 국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다? 그런데 가정 공동생활. 가정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을의 아들내미가 있는데 셋이 같이 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정 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 상속을 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아. 알겠죠? 그런데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있기는 있는데 같이 안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2촌 이내 친족,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해. 공동으로 2촌. 여러분 2촌 그러니까 별거 안 된 것 같죠? 한번 볼까? 2촌이 항상 상속은 촌수는 나를 가지고 기준. 나 이렇게. 이걸 반계라고 그래요. 반계 혈족이다. 이렇게 반계.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나를 위해서 위를 뭐한다? 직계 존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밑을 뭐란다? 직계 비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위 옆으로 뭐란다? 반계. 위아래를 뭐란다? 직계.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너 저 집이 직계냐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아마 그럴걸요? 알겠죠? 골치 아프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 나죠? 나하고 여기 자 있죠? 자식. 손자가 있죠? 손자.
하나 밑에를 증손이라고 그래요.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이렇게. 거기까지 산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요. 부 있죠. 부모. 부모가 있죠. 조부모가 있죠. 증조 있죠. 증조 있죠. 증조부 있죠. 고조부 있죠. 고조부. 저기까지 산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여기서는 이제 위아래로는 위아래, 위아래. 일식 돼, 일식, 일식, 일식.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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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하고요. 나하고 자식하고는 몇 천이에요? 1천이고. 손자하고는 몇 천이에요? 2천이고. 증손자하고 몇 천이에요? 3천이에요, 3천. 그래서 증손자가 나한테 뭐라고요? 3천이라고 해요, 3천. 천수로 3천. 할아버지 이렇게 하죠. 근데요, 용돈을 안 줘. 그럼 증손자가 뭐라 한다? 3천 그래버려.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럼 뭐, 이건 뭐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알겠죠? 여기, 나하고 엄마 아빠가 몇 천? 1천이죠.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줘요? 그러면 갑자기 뭐래요? 엄마 이렇게 하냐고 1천님 잃어버리죠. 알겠죠? 골치 아프죠? 조부모가 몇 천이다? 더해 몇 천? 2천. 그 다음에 증조는 몇 천? 3천이 되죠. 3천. 자, 한번 볼까요? 혹시 엄마의 오빠를 아들내미가 뭐라고 불러? 엄마의 오빠를. 왜? 3촌이라. 외가 쪽에 3촌이죠. 외가 쪽에 외삼촌이라고 부르죠? 한번 볼까요? 엄마의 오빠. 엄마하고 오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이씩 더해. 옆으로는 이씩. 그러니까요, 엄마하고 나하고 몇 천이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몇 천이다? 그러니까 다음은 몇 천이다? 3천이죠, 3천. 그럼 우리는요, 애가 찌질하면 촌수로 3천이라고 하고, 이모한테는 또 이모라고 그래. 참 그거 신기하죠? 이모도 3천이에요. 엄마하고 이모하고는 형제죠?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 옆으로 가는 거죠? 2야. 나하고 엄마하고 1천이고, 엄마하고 이모하고 몇 천이요? 2천이죠. 형제니까 2천이죠. 그럼 3천이죠. 그러니까 이모가 돈 안 준다? 3천 그러면 돼. 내가 왜 니네 3천이야? 3천이야. 그냥, 알겠죠? 용돈 주면 갑자기 이모,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몇 천이죠? 2천이죠? 그러니까 큰아빠가 백부가 나하고 몇 천이다? 3천이죠. 백부의 아들은요, 그러니까 큰아빠하고 큰아빠 아들하고 몇 천이죠? 1천이죠, 1천. 그러니까 나를 봐봐,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1천.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2천. 3천이죠? 큰아빠하고 아들내미하고 1천. 다 더하니까 몇 천이야? 그래서 우리가 4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나하고 누나하고 몇 천이다? 2천이죠, 2천. 됐죠? 이렇게. 그래, 여러분요, 2천이 적은 것 같아도 손자까지, 할아버지까지가 2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봐봐. 2천이네 친족 그러면 별거 안 될 것 같죠? 엄청나게 넓은 범위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또 자식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요, 2천이 더 많아지겠네. 복잡하네. 알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 재산에서는 받지 못하고 임대차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군인의 와이프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가 생고생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사를 수십 번을 해가지고 겨우 이 사람 무궁화 달게 해가지고 연금 몇 푼 받게 해놓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었더니 쓸데없는 여자 돌아가지고 연금 받으니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린 그 꼴 못 본다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군인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군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법에서 삭제를 했어요. 알았죠? 근데 어디서 있다?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죠? 그러면 그 죽은 배우자의 직계들이 인정을 해줘. 2명 이상이. 알겠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하고 산 사람이 맞다. 우리 엄마하고 산 사람이 맞다.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받았던 연금의 40인가 50%인가를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인정을 하고 있다. 사실은 배우자. 됐죠 지금? 자, 1항. 구조 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줄고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럼 바로 밑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맨 끝에 승계를 해. 여기 봐봐. 상속인이 없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해.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임차인이 사망할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줄고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거기까지 줄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이 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몇 천 이내? 2천.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천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2천 이하 4천 아니에요. 맨 끝에 만다 승계한다. 그럼 만약에요, 이거 승계하기 싫어. 왜요? 보니까 보증금은 3천인데 밀린 월세하고 또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또 화재를 내가지고 또 손해배상이 더 커. 그러면 승계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하죠? 그럼 봐봐. 임차인 사망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법원 아니에요, 법원. 가정법원 아니야. 임대차에 관한 것만이니까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뭐란다? 반대 의사를 표시 줄거. 반대 의사가 뭐죠? 포기.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11조 봐봐. 11조. 일시사용 줄거. 일시사용. 11조. 일시사용 뭐죠? 숙박시설. 투숙. 숙박시설에 투숙한 경우 있죠? 우리 여행 가가지고 며칠 잠자는 거. 그런 것은 월세 낸다 아니면 매일매일 계산해 준다. 매일매일이죠.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조. 미등기 전세의 준용 줄거. 미등기 전세 준용. 미등기 전세가 뭐죠? 이런 봐봐. 자, 이런 봐. 우리가요, 전세금을 주고 등기하죠? 등기하면 이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전세금을 주고 등기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월세도 없어. 월세도 없어. 이것을 뭐란다?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미등기 전세. 이것은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인데 이것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 임대차 채권하고 똑같이 봐. 월세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들 보면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나 전세 살아. 등기해서 안 했대. 그건 전세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라고 그래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월세 임대차하고 똑같이 봐. 임대차와 동일하게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봐봐. 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영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줄거 대한법률구조공단 줄거 써요. 바로 밑에 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둔다요. 그런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먼저 제주예요. 특별자치시는 뭐야? 세종시예요. 알겠죠? 이런 데를 뭐란다? 이것을 묶어서 뭐란다? 시도라고 그래. 이 시도에는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둘 수 있다. 이 정도. 둘 수 있다. 이 정도. 다른 것은 몰라도 돼. 알겠죠? 이러면 지금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30조 봐. 30조. 30조를 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 줄거.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공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줄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합의가 없는 한 알겠죠? 뭐를 사용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쓰려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다른 계약서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기 멋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다가 아니야. 사용한다.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는 내용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하고 약간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 자, 됐나요? 이것을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내용하고 85% 이상이 동일해. 85% 이상이.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도 다 아는 거예요. 단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권리금이 있고, 권리금. 또 하나는 뭐냐?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딱 두 개. 그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100% 동일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두 가지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하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암기가 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암기해야 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번 듣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금 강의를 2번, 3번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야니 중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뭘 보냐? 우리가 상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이런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